토익 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진행시켜요. 안녕하십니까, 홍스맨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평생 공부했던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영상을 다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우리가 시도해야 할 예문입니다. 동영상을 멈추시고 단어도 좀 찾아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공격적으로 시도해보세요. 중간에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어떤 구간에서 막히는지 따로 정리해두시면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뚫리고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분석해보세요. 시작!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 구조 3가지만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영어는 I love you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I love you라는 문장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단어만 바꿔 끼면 새로운 문장이 된다. 이게 가장 자주 쓰이는 패턴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I love you라는 문장,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라는 문장에서 단어만 바꾸면 나는 앞으로 구매할 겁니다 그 차를 에서 단어만 바꾸면 그 회사는 개발했습니다 뭐를,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길고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면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문장을 보고서도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I love you에서 단어만 어려운 단어가 들어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이 문장은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알아야 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회사와 시스템을 설명해 줄 때, 상세하게 설명해 줄 때 주로 앞쪽에서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명사를 설명하다가 길어질 경우에는 명사 뒤로 간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회사는 이란 말을 우리말은 앞쪽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영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이라는 말이라든지 뭐든 설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시스템을 설명할 때도 우리말은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어는 길어질 경우에 뒤로 빠져야 한다. 길게 설명하면서 뒤로 빠졌을 경우에, 명사를 설명해 줬을 경우에 핑크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핑크색은 명사를 설명해주는 자리. 그 차, 이러이러한 차. 그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이러이러한 책. 탐인데 탐이 누구냐면 이러이러한 탐 설명 핑크색으로 해준다.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영어에서는 그 자리가 길어질 때면 WH라든지 이런 that 같은 것이 뒤에 들어가서 길어지겠다라는 사인을 던져준다. 그래서 메인 이야기는 노란색으로 처리하겠고 중간중간에 그 명사를 설명하는 자리는 핑크색으로 처리하겠다.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라고 했을 때 왜 개발했고 언제 개발했고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 부연 설명하는 자리를 예전에 어려운 말로 하면 부사어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추가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부연 설명해주는 자리. 회사가 개발했다 시스템을 왜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부연 설명해주는 자리는 우리가 앞으로 파란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왜 개발했냐면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부가적인 자리의 위치는 노란색 앞쪽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메인 스토리인 노란색 뒤쪽에 들어갈 수도 있다.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개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써도 되고 3개를 써도 되고 100개를 써도 됩니다. 지금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이 부분은 Y에 대한 이야기죠. 왜 개발했는지, 언제 개발했는지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앞쪽에 추가하셔도 되고요. 뒤쪽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회사의 실적이 최악이었을 때 회사는 개발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파란색 부분의 위치는 어디든 관계없이 앞부분에 들어가도 되고 뒷부분에 들어가도 되고 이 파란색 부분을 더 늘려도 되고 이 파란색 부분을 다 지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핑크색이 추가되면은 더 어려운 문장이 되겠죠. 회사, 어떤 회사냐면 이러한 회사. 핑크색이 여기에 추가된다면 더 어려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뒤에도 핑크색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럼 방금 배운 내용 정리. I love you라는 문장을 기억하자. I love you라는 문장에서 단어만 바꿨더니 The company developed the system이라는 문장이 나왔고,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파란색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회사라면 어떤 회사, 시스템이라면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핑크색 부분이 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핑크색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들어가야만 핑크색이 해석이 됩니다. 회사가 궁금하지 않은 채로 핑크색을 먼저 봤다면 이 핑크색이 회사를 설명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우리말은 핑크색을 먼저 보고서 컴퍼니를 읽어도 됩니다.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할 때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 회사가 나오면 어떤 회사인지, 그 시스템이 나오면 어떤 시스템인지, 개발했다라고 하면 뭐를 개발했는지를 직접 물어봐야 된다. 지금까지 이걸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긴 글을 읽을 건데 긴 글을 읽기 위해서 기본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역할이라든지 표현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가 기본기가 부족하다 보니 미리 알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나가다가 that과 WH를 만났다. 간략한 팁을 드리자면 일단 그 구간이 길어진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겠구나에 대한 사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앞으로의 느낌을 넣어서 해석해주세요. 동사가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앞으로의 느낌을 넣어서 해석하자. 그럼 to go는 앞으로 간다의 느낌을 해석을 해주고요. 앞으로 가다, 앞으로 일하다, 앞으로 일하려고 하다 말꼬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시고 일단 to는 앞으로의 느낌을 넣어주자. 그래서 우리가 막 표현을 열심히 외우기도 합니다. 이런 effort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뭐 외우지 않은 것보다 괜찮습니다만 의미적으로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노력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노력은 왜 하는 건가요?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to라는 표현이 앞으로의 느낌이 있으니까 이 표현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노력 안에서 앞으로 뭐 하려는 노력 안에서 줄이려는 노력 안에서 뭘 줄이냐면 그 압박감을 줄이려는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안에서 그 다음 표현 하나 더 우리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근데 충분하다의 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5개의 물건을 줬을 때 누군가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할 수 있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앞으로의 느낌이 to가 들어가기가 좋아요. 충분한데 어느 정도로 충분하냐면 앞으로 충족시키기에 충분해. 뭐를? 우리의 니즈를. 그 정도를 나타낼 때 또 앞으로의 느낌에 to가 들어가서 자주 어울려 쓰인다. 외울 것이 아니고 의미에 집중하면 쉬워집니다. I happy, it easy 라는 표현을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것은 she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 마무리가 안 돼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것은 쉽다라는 말을 하고 싶죠. 근데 happy와 easy는 형용사기 때문에 하다라는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형용사가 동사가 되고자 할 때는 비동사와 손을 잡는다. are, is와 같은 비동사와 손을 잡으면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역할이 형용사라든지 이런 동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동사가 되려고 할 때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바뀔까요? 나는 행복하다. 그것은 쉽다. 그러면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로 바뀌었고 쉽다라는 단어도 어려운 단어로 바뀌었을 뿐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격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 적합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 문장도 동사 처리가 아직은 안 되겠죠. 나는 자격이 있는 이 되는 거고 여기도 그것은 적합한 자격이 있다, 적합하다 라는 말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형용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비동사가 형용사의 손을 잡아주면 나는 자격이 있다. 그것은 적합하다. be 플러스 pp가 뭐 수동태다, 되어지다 이런 식으로 외워왔습니다.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구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pp가 형용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pp 자체가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 없어서 비동사랑 손을 잡았고 그게 수동태가 된 겁니다. 능동 수동태를 어려워하시는데요. 영어에서 수동태 be 플러스 pp가 나오면은 굉장히 쉬워지고 친절한 포인트예요. 나는 후원합니다. 그 이벤트를 내가 이벤트를 후원하고 있으니까 능동이죠. 근데 그 이벤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후원을 당하고 있는 이벤트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사람은 이제 빠져도 돼요. 이벤트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 이벤트는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벤트는 후원되어지다라는 표현이 의미에 맞겠죠. be 플러스 pp를 쓰면 끝. require라는 동사는 우리가 앞쪽에 다뤘습니다. 나는 요구합니다. 당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 아이템을. 요구를 받고 있는 당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요구받습니다. 앞으로 옮길 것을 그 아이템을. 나와 너의 주인공만 바꾸는 거지 뒷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표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depend on 이란 표현은
어디에 의존하다. 전치사 on을 어떤 의미로 배웠나요? 위에 있다의 느낌으로 배우셨죠? 절대 on은 위가 아니고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접촉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라는 느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책상에 붙어있다의 느낌이에요. 마우스가 지금 책상 위에 있다라는 말 쓸 때 on을 쓰는 게 아니라 책상에 마우스가 붙어있다의 느낌으로 오늘 쓴 겁니다. 그래서 붙어있다의 접촉의 느낌인데 우리가 누군가에 의존할 때 기대는 느낌이죠. 기댈 때는 붙는 느낌이라서 on이라는 말이 접촉으로 출발해서 의존의 느낌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depend on은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말, 의존하다의 뜻 자체가 on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It depends on the situation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갈 거야 말 거야? It depends on the situation. 상황에 달려있다. 상황에 의존한다는 건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영어도 자주 쓰이는 패턴과 표현들이 있다 그랬죠. 임팩트도 on이랑 많이 씁니다. 영향이라는 말도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지, 어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붙어서 끼치는지의 느낌으로 영향을 설명할 때는 전치사 on을 쓴다. slant라는 단어는 기울다, 기울게 만들다라는 동사고요. gutter system이란 표현은 배수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거 WH를 만난다. 그 자리가 길어지는 포인트가 되겠다. 동사 앞에 앞으로의 느낌을 주고자 할 때는 to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도 앞으로 뭐 하려고, 충분하다라는 것도 앞으로 뭐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느낌의 정도를 나타내는 to가 들어갈 수 있다. PPP는 be 플러스 형용사로서 되어지다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be 플러스 형용사가 손을 잡고 동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있는 적합한 이런 표현들이 동사가 될 수 있다. depend on, 의존성의 느낌을 살려서 어디에 의존하다, 달려있다. 영향이 있다라는 표현도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on을 쓰겠다. 그럼 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얻으세요. 무료 빗물바지 통을, better이란 표현이 통이거든요.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받으세요. 뭐를 위한 통이냐면 당신의 집 또는 비즈니스를 위한 통을 받으세요. 그럼 이 문장도 사실 원래는 I love you 구조랑 똑같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you가 있었어요. 당신은 얻으세요. 무료 빗물바지 통을. I love you랑 똑같죠. I를 you로 바꾸고 love를 get으로 바꾸고 you를 a free rain better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빗물바지 통인데 어떤 통인지 궁금하죠. 그럼 이 뒷부분은 무슨 자리일까요? 그 빗물바지 통을 설명해주는 자리예요. 그럼 I love you라는 구조에서 명사에 대한 설명이 붙었다 끝. 그럼 여기가 메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얻으세요. 무료 통을, 이러이러한 통.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아는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립하세요. 공부하세요. 제출하세요. 이렇게 끝낼 수 있잖아요. 당신은 제출하세요. 당신은 공부하세요. 당신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전치사 편에서 전치사를 따로 배울 건데요. 전치사로 문장을 출발했다는 것은 무조건 부연 설명, 추가 설명으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메인 이야기 앞에 부가적인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사인이에요. 이유는 전치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거든요. 전치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고 항상 부연 설명만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로 출발했다는 건 부연 설명으로 시작하겠다. 노력 안에서, 앞으로 뭐 하려는 노력 안에서, 우리 노력이란 단어는 앞으로의 느낌이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줄이려는 노력 안에서 뭐를 순서대로 가요.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서 가면 됩니다.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안에서.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부연 설명의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하지 않나요? 부담이라는 말, 뭐에 대한 부담인지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부담의 종류가 엄청 많이 있어요.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 그 기대감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pressure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어 자리입니다. 뭐에 대한 부담이냐면 be, city, water system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이 물을 관리하는 이곳이 부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물이 좀 부족한 상황인가 보네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대문자로 썼다는 건 어떤 단체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be, city의 water system,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이 시스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몰라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줬어요. 그 도시에 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한 설명. 뭐 우리로 따지면 공사, 공기업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설명이 떨어졌는데 위치가 보인다는 건 이 설명을 좀 길게 하겠다의 사인. 그 공기업은 종종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지 않냐면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하다? 우리 충분하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낼 때 보통 뒤에 to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대요. 뭐를?
도시의 요구들을, 니즈를. 첫 번째 핑크색은 프레셔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위치로 시작된 핑크색은 B-City Water System이라는 그 단체를 설명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길로 샌 거예요. 파란색 부분에 부연 설명을 하다가 설명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메인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 빗물바지 통들은 앞으로 배포되어질 겁니다. 내 눈에 B 플러스 PP가 보인다. 빗물바지 통은 배포하는 건가요? 배포되어지는 건가요? 그 도시에서 배포를 하는 거지 빗물바지 통은 배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B 플러스 PP를 쓴 겁니다. 그 통들은 앞으로 배포되어질 겁니다. 어디 쪽으로 배포되어질 거냐면 B라는 도시의 주민들 쪽으로 배포되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어디 쪽으로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날에 언제 배포할 건지 부연 설명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이 장소에서. 우리 주로 when, where, how, why가 부연 설명의 내용의 핵심이라 그랬죠. 이 회색 부분이 한 문장이었어요. 진짜 길고 어려운 문장 아닌가요? 근데 이 문장을 모두 색을 처리했다는 건 우리가 이 안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벌써 없다는 겁니다. 큰 틀 안에서는요. 세부적으로는 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이 영상을 본 지 지금 10분, 20분 만에 영어의 큰 틀을 이해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을 썼습니다. 부연 설명하려고. 노력 안에서, 줄이려는 노력 안에서 프레셔를, 뭐에 대한 부담과 프레셔냐면 그 시티 워터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어떤 B-City 워터 시스템이냐면, 어떤 단체냐면 종종 가지고 있지 않아 충분한 물을 어느 정도로 충분하지 않냐면 충족시키는데 그 도시의 니즈를. 빗물바지 통들이 그래서 앞으로 배포되어질 거야. B라는 주민들 쪽으로. 5월 3일에 발렌시아 파크에서. 별거 없죠.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해석을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프레셔를 건너뛰고 on the B-City water system 핑크색을 먼저 읽으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파란색 핑크색을 지워보니까 핵심 내용이 보이죠. 빗물바지 통들이 앞으로 배포되어질 겁니다. 근데 왜 배포되어져? 노력하려고. 앞으로 왜 노력하냐면 줄이려고 그 압박 부담을. 어떤 압박 부담인데? B-City Water System에 대한 부담이야. 근데 B-City Water System은 어떤 곳이야? 어떤 곳이냐면 종종 가지고 있지 않아 충분한 물을 충족시키는데 그 도시의 니즈를. 근데 배포한다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야? 주민들 쪽으로. 언제 주는 건데? 5월 3일에. 어디에서 근데 주는 거야? 발렌시아 파크에서. 근데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려면 그 발렌시아 파크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 공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공원인지를 알아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또 공원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빗물바지 통이 있는데 어떤 통인지 설명할 수도 있겠죠. 가볍게. 그럼 이 부분이 또 빗물바지 통을 설명하는 핑크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핑크색과 파란색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넣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서 문장마다 좀 끊어서 볼게요. 주민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B 플러스 형용사. 우리 B 플러스 형용사는 뒤에 뭐를 궁금할 때 목적어를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다 배우고 왔어요. to를 쓸 수 있다고 배웠죠. 받는 것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뭘 받을 수 있냐면 하나의 무료 빗물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per이란 표현은 뭐뭐당, 주소당이라는 건 주소지 한 가구당 하나의 무료 빗물바지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럼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메인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냥 I love you가 나오고 핑크색 파란색이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쉬웠던 겁니다. 그리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들은, 사업체 그 사장님들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단지 $40에. 우리 $40는 비싼가요? 저렴한가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알 수 없죠. 가치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일단 just가 붙었다는 건 이 $40 정도면 저렴하다의 뉘앙스를 이 단어 하나로 이미 표현하고 있고요. 그 $40가 어느 정도의 부담인지를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그 $40는 그 소매가의 훨씬 아래에 있는 $40야. 그 말은 실제 소매가는 $60, 뭐 $80 이상이라는 이야기. 그럼 여기는 and를 기준으로 메인 이야기 하나를 더 넣었죠. 여기 노란색도 그냥 I love you입니다. 비즈니스 오너들 I, may buy가 love, 뭘 사랑하냐면, 뭘 사냐면 하나를 살 수 있다. 살 거다. 다시 연결했을 때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 이벤트는 다음에 B 플러스 PP가 나왔다는 건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이 되어지고 있죠. 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 도시에 의해서. 어떤 도시인지 궁금하죠. 그게 서울인지 워싱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큰 틀 안에서는 부연 설명이지만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는 도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는 후원되어집니다. 어디에 의해서? 엔드 다음에도 원래는 이게 있었겠죠. 이 이벤트는 후원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에 의해서. 그리고 이벤트는 후원되어집니다. 이 단체에 의해서. 단체 이름입니다. 단체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대문자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환경적인 책임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단체 이름이고 그 번역을 하면서 단체의 성격을 파악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번역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문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것도 배우고 왔어요. and, but, also 같은 등위 접속사는 앞뒤 알 수 있는 정보를 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벤트는 후원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의해서. B라는 도시에 의해서. 그리고 이 단체에 의해서. 그 통들은 반드시 픽업하는 게 아니라 픽업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픽업하는 거고 통들은 픽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수동이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를 도와준다니까요. B 플러스 PP는. 통들은 반드시 픽업 되어져야만 합니다. 직접.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대명사가 나왔을 때 그것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앞에 있는 정보를 채워서 해석하자. 그 통들은 단지 적합합니다. 단지 적합하다는 건 제한사항이 좀 있다는 이야기네요. 어디를 위해서만 적합하냐면 집들을 위해서 그리고 상업적인 빌딩을 위해서 적합하대요. 적합하다는 내용의 부연 설명. 그러면 집이랑 상업 빌딩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궁금한 거는 우리 집도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 건물도 되는 거야? 과 상업적인 빌딩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뒤에 설명이 붙었어요. 이 부분 역시 빌딩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빌딩들은 어떤 빌딩들이냐면 가지고 있어. 이렇게 경사진 지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수 시스템을. 빗물바지통을 이용하려면 지붕에 경사가 져 있어야 되고 배수 시스템이 있어야 통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모이겠죠. 그럼 이 문장도 떼고 보겠습니다. 그 통들은 반드시 픽업되어져야 한다. 직접이라는 메인 흐름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통들은 단지 적합합니다. 메인 흐름이 하나 더 추가됐고요. 어디에 적합한지 부연 설명. 들과 건물들. 근데 그 빌딩들이 어떤 빌딩들이냐면 핑크색으로 설명. 반드시 알고 있으세요. 원래는 여기도 주어 동사 구조였겠죠. 반드시 당신은 주목하세요. 알고 있으세요. 근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일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주목하세요. 뭐를 주목해야 하냐면 뭐를에 해당하는 자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대시나 WH가 보인다. 뭐를에 해당하는 자리를 길게 가져가겠다. 이 문장도 사실 I love you랑 똑같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I love you예요. 지금 I가 뭐로 바뀌었냐면요. You로 바뀌었고요. 지금 love는 뭐로 바뀌었냐면 not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사랑하는지 you 자리 있죠. 이 부분은 색으로 가볼게요. you라는 자리를 여기는 길게 썼을 뿐이에요. 우리 을을에 해당하는 자리를 짧게 쓸 때도 있고 길게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럼 I love you는 그럼 그냥 첫 번째 줄은 I love you의 메인 스토리인데 길게 썼을 뿐이고요. 이 메인 스토리를 보충하려고 부연 설명했다. 끝. 해석해 볼까요? 당신은 알고 있으세요.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대시 목적절 들어갔을 때 해석 방법도 우리가 예전 강의에서 다 배우고 왔어요. 픽업 트럭이 아마 요구되어질 겁니다. 뭐를 하는데 요구되어지냐면 옮기는데 이동시키는데 필요되어질 겁니다. 뭐를? 그 통을 뭐에 따라서 어디에 의존해서 그 통 사이즈에 따라서 그 말은 통 사이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통 사이즈에 따라서는 이동시킬 만한 교통수단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인지 궁금하죠? 한강에 있는 물인지 아니면 해운대에 있는 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을 또 설명해 줍니다. 역시나 그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모아진 물들, 이러한 통들 안에 모여진 물들, 이 부분을 앞에 있는 the water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물인데 어떤 물이냐면 모여진 이러한 통들 안에 모여진 물은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B 플러스 PP니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 메인 스토리는 또 역시나 물은 사용되어질 수 있다. 메인 스토리가 좀 떨어져 있고 중간에 핑크색이 설명하려고 끼어 들어갔습니다.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데 뭐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어? 여기까지 전부 부연 설명. 정원을 가꾸는 것을 위해서, 워싱하는 것을 위해서 차량들을, 그리고 더 많이, 그 말은 더 많은 용도로 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 구조 어때요? 물이라는 주어 나왔고 그 물을 설명해주고 있고 can be used라는 메인 스토리가 나왔고 부연 설명 들어갔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언어로 바라보지 않고 시험 과목으로 바라보고 쓸데없는 문법 용어를 배우고 우리말과 다른데 우리말을 개입시켜서 복잡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영어 학습법을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끌고 오고 있고 그걸 다 그냥 버리세요. 영어를 학습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번 같이 겪어보기만 하면 돼요. 도시는 계속해 나가는 중입니다. 어디 쪽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구하는 것 쪽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뭐를 구하고 있냐면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메인 스토리가 나왔어요 이미. 근데 어떤 해결책들이냐면 이거와 같은 해결책들, 솔루션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se가 받아주고 있는 건 이렇게 우리가 가르더닝도 할 수 있고 차량도 씻을 수 있고 이런 창의적인 솔루션들을 우린 여전히 찾고 있다. 현재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우리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가 보네요. 어떤 솔루션들이냐면 그 솔루션들은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여기까지 솔루션들을 설명해주는 핑크색 자리. 그 영향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향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쪽으로에 끼치는 영향인지 자연 쪽으로 끼치는 영향인지. 원래는 여기에 위치가 있었거든요. 위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류는 아니고요. 위치가 있었다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어떤 영향인지 추가적인 설명. 어떤 영향이냐면 그 영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자연에 끼치고 있는 영향. 우리 임팩트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표현 쓸 때는 on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solutions 뒷부분에 있는 like these와 which can dramatically reduce the impact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까지는 솔루션들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임팩트 뒷부분에 있는 which we have 이 부분은 임팩트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대화를 걸어야만 할 수 있다고요. 분석을 하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여기 which we have 이 부분만 보면 얘네가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 보호를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이 네 가지 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네 쌍둥이 중에 여기가 형용사어로 쓰였어, 넷째로 쓰였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에 있는 임팩트가 궁금해야 된다고요. 어떤 영향인데? 라고 물음표를 던져줘야만 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위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생략이 되는지는 우리가 접속사 생략편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임팩트를 나름 내가 길게 설명해 주겠다의 어떤 친절한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도 역시나 메인 스토리가 먼저 나왔고 형용사 한번 나오고 핑크색 한번 나오고 핑크색 한번 더 나오고 핑크색과 파란색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전치사로 출발했다, for이라는 전치사로 출발했다, 무조건 부연 설명 출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당신은 방문하세요 이 웹사이트를. 여기 노란색 부분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부분도 I love you입니다. I love you에서 you 자리에 웹사이트를 넣었을 뿐. 그리고 앞부분에는 부연 설명.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당신은 방문하세요 이 웹사이트를. 당신은 이라는 말을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방문하세요 웹사이트를.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긴 문장을 읽어왔는데 왔다 갔다 했나요? 전부 다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왔다 갔다 하면 미국인이 와도 읽을 수 없어요. 지금 학습하고 계신 영어 책인데 책의 해설집을 펼쳐봤더니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해석이 되어 있다? 전부 다 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궁금해하면서 읽기만 하면 끝이 난다. 오늘 읽은 문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였냐면 방향을 보는 겁니다. 영어의 세 가지 구조. I love you를 기억하고 I love you에서 단어를 바꿔 꼈더니 어려운 문장이 되었고 중간중간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플러스 부연 설명을 해준 구조. 안에서 실제 영어는 벗어나지 않구나. 그리고 표현들, 단어들을 하나라도 더 알고 들어가니까 진짜 읽히는구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길이 보이고 행동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는 행동을 하려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분 탓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렇게 모든 세팅을 심플하게 해뒀음에도 앞으로 영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안 되는 겁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걸 또 우리가 예전에 쌍둥이의 개념, 동사가 다른 자리 놀러 간다의 개념으로 이미 수업을 통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해서. 대략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공부하다,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공부하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말은 뒤에다 옷을 입혀주죠.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공부하면서. 상황에 맞는 옷을 입혀놔요. 그래서 앞뒤 문맥 관련 없이 이 부분만 봐도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어떤가요? 옷을 입혀두긴 합니다. 근데 옷을 한 벌만 입혀놔요. 상황에 따라서 옷을 그때그때 갈아입혀주는 게 아니라 한 벌 입혀서 보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상황에 ing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눈치껏 순서대로 읽으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영어의 근육과 우리말의 근육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면 끝이 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studying 동명사, 여기도 동명사, 여기도 동명사,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여기는 현재 분사, 여기는 분사 구문,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문법 용어를 한 겹을 더 입혀버렸어요. 진짜 우리 영어 읽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